사사건건 플러스 최영일 시사평론가 임방글 변호사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오늘 첫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 투자 종용이냐, 투자 구걸이냐, 심지어 이런 말까지 나왔습니다. 표현이 거칩니다. 논란 속에 삼성이 180조 투자 계획 내놨습니다. 직원만 4만 명을 더 뽑겠다. 반가운 일인데 속내를 보면 청와대도 삼성도 여간 복잡한 게 아닙니다. 네. 어떻게 보세요? 정부가 투자 종용했다. 네. 여러 말들이 많이 나왔어요. 저는 이거 복잡하다고 생각이 안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난 월요일 6일에 김동연 부총리가 평택 삼성 공장을 방문을 했죠. 네. 이때 삼성이 뭔가 대대적인 선물을 정부에 줄 것이다. 경제에 대한 정부의 고민이 지금 일자리 창출 문제 그리고 경제 회복 문제가 있으니까 네. 삼성이 대대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할 것이다라는 얘기는 세간에 다 예측이 됐던 거예요. 근데 당일날 발표를 하지 않고 불과 이틀 후에 발표했습니다. 네. 사흘 후죠, 어제니까. 그 모양새가 예. 너무 정부가 밀어붙이니까 내놓는 거 아니냐. 그런데 그래서. 이런 거죠. 종용이거나 압박이라면 정부, 정치 권력의 힘이 더 센 거면은 기업에 대해서 압박을 한 게 맞는 거고. 네. 과거에 그 노무현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권력은 시장으로 넘어갔다. 자본 권력이 더 센 네. 거라면 정부가 구걸을 한 셈이 되는 거고요. 시속 게임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네. 경제 회복을 위해서 대기업에 그동안 산의유복은 많이 쌓여있다고 성토를 했었는데 투자와 고용 창출을 이끌어내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고 네. 기업은 또 이제 국가 경제에 기여하는 게 기업의 역할이기도 하니까 그렇다면 결국 서로 할 일을 한 것 아닌가 알겠습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네, 자 말씀하신 것처럼 그제죠. 사흘 전이죠 벌써. 네.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 만나는 장면 보겠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이 나와서 기다렸고요. 네. 워낙 관심이 집중돼서 인사를 몇 번 했느냐, 악수를 어떻게 했느냐, 이재용 부회장이 몇 도로 허리를 숙였느냐. 네, 이런 다 화제가 됐습니다. 네. 강명록에 부총리가 삼성전자 우리 경제 발전에 초석 역할을 해주기 바랍니다. 이렇게 썼습니다. 네. 이재용 부회장이 계속 현장에서 안내했고요. 네. 시설 다 안내했습니다. 네. 직원들이 또 몰려들었고요. 네. 이건 같이 구내식당에서 식사했군요. 네. 네. 직원들 와서 김동연 부총리. 사실 직원들도 이재용 부회장 만나기가 쉽지 않거든요. 네. 이날, 김동연 부총리가 총장으로 재직하던 아주대 출신 삼성 직원이 김 부총리의 져서 있는 자리 홀뜨리기, 네. 책까지 갖고 와서 이렇게 서명 받기도 하고, 그 사진은 없나 보네요. 네. 네. 이건 기자간담회군요. 들어보시죠. 기업의 발전을 위해서 투자도 하고 그다음에 미래 준비도 하고 하겠지만 그런 걸 통해서 일자리 많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20만 개, 25만 개 나오면 뭔들 못하겠습니까? 제가 광화문 한복판에서 추위라도 추겠습니다.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일자리 늘어나면 네. 경제부총리 아니고 누구라도 네. 반가운 일이죠. 어떤 정치적 해석을 뛰어넘는 좋은 일입니다. 그건 분명한데 어쨌든 청와대나 정부나 삼성과의 관계가 분명히 개선되고 있어요. 네. 네. 지금 보시면요. 네. 저 김동연 부총리와 이재용 부회장의 장면은 기시감, 데자뷰의 느낌이 있어요. 바로 지난달 9일에 네. 인도에서 같은 모습이 연출됐는데 네. 경제부총리가 아니라 당시에 문재인 대통령이었죠. 네. 해외에서 이재용 부회장과 만난 이례적인 일이 벌어진 겁니다. 네. 삼성전자 제2공장 준공식. 근데 여기서도 이재용 부회장이 문재인 대통령을 아주 밀착 안내를 하면서 네. 정말 마치 가이드 같은 모습을 보였고 이때 문재인 대통령이 한 말씀을 하십니다. 인도에 이렇게 큰 공장에 투자를 해줘서 국위선 네. 해주니까 고마운데 네. 국내에도 이렇게 좀 투자와 고용을 확대해달라. 그 요청에 대한 부응이 이제 나온 것 아닌가. 네. 근데 말씀하신 대로 이러한 접촉도 잦아지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정부와 삼성의 관계가 긴밀해지고 있는 것 아닌가. 네. 이런 관측이 나오는 것도 사실. 근데 그런 시선도 있는데 한편에서는 또 이거를 또 비판적으로 바라보는 시선 또한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네. 정부 같은 경우에는 재벌을 개혁하자라는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 상황에서 네. 재벌 쪽에서 대기업 쪽에서 어떤 자신네만의 어떤 그 자성적인 어떤 개혁안이 나오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가 저렇게 좀 어떻게 보면은 친재벌 그 발걸음처럼 보이잖아요. 물론 부총리가 재벌 가서 개혁이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그렇죠. 네. 또 게다가 벌써 삼성에게 면죄부를 주는 거 아니냐. 또 이런 목소리도 하나 나오고요. 물론 지금 삼성에서 발표한 얘기 180조 원, 4만 명 직접 고용 굉장히 숫자만 보면 거대한 것 같지만 또 이걸 냉정하게 바라봤을 때 과연 그게 얼마나 또 그 큰 액수냐. 왜냐하면
삼성이 원래 하려던 걸 한 거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하나 있고요. 네.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이미 갖고 있는 현금만 해도 벌써 86조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네. 어딘가는 투자를 해야 될 돈이잖아요. 유보금은 뭐 해석하기 나름이죠. 네, 그렇죠. 알겠습니다. 그런데다가 뭐 네. 4만 명도 그 마찬가지로 4만 명, 기존에 원래 한 2만 명에서 2만 5천 명을 고용할 계획이었거든요. 네. 그렇다면 또 엄밀히 또 얼마만큼 늘린 것이냐, 그 네. 원래의 계획보다 이런 면에서도 또 과연 삼성이 얼마나 큰 보따리를 내놨다고 이야기할 수 있냐라고 네. 또 비판적인 목소리도 있기 때문에 네. 양자를 좀 잘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런 비판적인 시각도 있죠. 자, 뭐 사실은 뭐 어느 정부나 또 부총리나 정부 관계자 만나면 또 보란 듯이 기업들이 투자 계획 내놓고, 네, 보면 LG나 뭐 현대차나 그동안에 꾸준히 내왔고, 그러다가 이제 삼성이 어떻게 하다 마지막에 거대한 투자 계획을 내놨습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김동연 부총리가 대기업을 찾은 게 이제 삼성이 5번째인데, 그렇습니다. 문제는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이 끝나지 않았어요. 재판 중이에요. 대법원 판결이 남아있어요. 그 대목 때문에 지금 껄끄러운 겁니다. 서로 예. 속내가 복잡하죠. 처음에 뭐 신세계, 현대차, 네. SK, LG 만났을 때 큰 문제 없었고요. 경제부총리 할 일이라 그랬는데 삼성은 왜 문제였냐면 문재인 대통령이 인도에서 만나는 것도 적절하냐 아니냐 논란이 네. 있었어요. 뭐냐면 바로 지난 정권의 국정농단의 핵심 관계자, 뇌물공여자로 지금 대법원 재판이 계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니까 여기에 혹시 삼성이 뭔가 정부가 좋아하는 제스처를 취하면 네. 혜택을 입게 되는 거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있는 건데 혹시라도 판결에 영향 미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섣부른 생각까지도 이어지고 있어요. 청와대는 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투자는 투자, 개혁은 개혁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그 남은 대법원 판결에 이재용 부회장의 국정농단 사건의 판결의 쟁점은 뭡니까? 쟁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이제 네. 대표적인 거 2가지만 말씀드리면 첫 번째는 이제 뇌물죄 액수가 네. 어떻게 될 것이냐예요. 네. 우선 말과 관련해서 이 이재용 부회장의 1심 재판부에서는 말 사용한 부분도 네. 뇌물로 인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네. 2심에서는 말 사용 부분은 그러니까 말 소유권은 최순실 씨에게 있다고 했기 때문에 그 삼성 쪽에 있다고 했기 때문에 빌려줬다. 그렇죠. 네. 그렇기 때문에 뇌물 액수가 말 타고 다음에 주세요. 네, 말과 관련된 뇌물 액수가 한 73억 원 정도 되는데요. 그 절반 정도밖에 인정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집행유예가 가능해졌죠. 네, 또 하나 두 번째 쟁점으로 중요한 게 바로 이 재산 국외 도피죄입니다. 네. 이게 굉장히 세요, 이 법정형이. 네. 5억 원만 넘어서도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네. 1심에서는 이게 유죄로 판단됐는데 2심에서는 뭐라고 얘기했냐면 이 부회장이 보낸 금액이 한 36억 원 정도 돼요. 네. 36억 원 보낸 돈이 이게 뇌물로 준 거지. 이거 나중에 내가 사용해야지 하면서 쓰였던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무죄를 선고했거든요. 이거 대법원에서 어떻게 볼지. 네. 만약에 지금 말씀드린 2가지 경우로 전부 다 대법원이 2심 판결과 다르게 유죄 취지로 판결을 해서 환송을 시킨 다음에 네. 항소심에서 다시 이거를 유죄로 판단할 경우에는 그러면 다시 수감될 수도 있는 그렇죠. 거죠.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2심에서 2년 6개월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네. 4년이 나왔잖아요. 지금 이 2가지 죄가 유죄로 인정되면은 분명히 3년 이상 나온단 말이에요. 방금 그 재산 국외도피죄 그래픽을 한 번만 다시 보겠습니다.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1심, 2심은 이렇게 됐는데 만약에 말 준 거 한 30몇억 원이 뇌물 공여죠. 뇌물을 준 죄에도 인정이 되고 그렇게 되면 또 재산을 해외로 빼돌린 그게 처벌이 세단 말이죠. 네. 인정이 되면 그러면 대법에서 다시 파기환송돼서 항소심 가서 다시 그걸 유죄가 되면 그러면 이제 형이 확정돼 버리면 최소한 3년 이상은 나올 거고요. 최소한 3년 이상 그러면 나온다. 집행유예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네. 당연히 재수감이 될 가능성, 네. 법정 구속이 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고요. 네. 그렇다면 지금 삼성이 이렇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국가 경제에 기여하겠다는 제스처가 네. 이재용 부회장이 한 가지는 얻었다고 봐요. 공개적인 활동을 하게 된 거거든요. 네. 그런데 거기에 더해서 만약 법적인 부분도 혜택을 바랄 가능성이 있는데 그게 뒤집어져 버리면 이제 삼성은 어떻게 될 것이냐 이 네. 문제가 논란인 거죠. 알겠습니다. 이제 알겠습니다. 자, 결론을 내리면 삼성 입장에서는 뭐 당연히 기대를 하겠죠. 네. 네. 우리가 이만큼 투자 보따리를 내놨는데 정부나 청와대 입장에서는 자칫 이것이 네. 만약에 그건 법원이 판단할 일인데 법리로. 네. 그런데 마치 그 대법에서 이 지금 선고가 그대로 가버리면 그래서 석방이 유지돼 버리면 네. 혹시 일부에서 많이 투자해서 봐준 거 아니냐, 그렇죠. 뭐 정치권의 입김이 일부라도 작용한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이 있을 수 있고 맞습니다. 반대로 또
혹시라도 파기환송돼서 또 항소심에서 유죄가 나와서 수감되면 아니 저렇게 투자하고 열심히 한다 했는데 그걸 또 잡아넣느냐. 그렇죠. 두 가지 비판이 다 양립할 수 있단 맞습니다. 말이에요. 맞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이 사안을 바라보는 양쪽이 갈라져 있고요. 네. 이 반대하는 쪽, 친재벌 행보 반대, 우클릭하는 것 같다. 이런 쪽에서는 반대 토론회도 열어서 은산분리 완화도 대통령 공약이 좀 다르게 가고 있다. 네. 이 재벌의 사금고화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도 친재벌 행보에 대해서 이제 제동을 거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청와대 내에서 구걸이라는 표현까지 쓰면서 네. 김동연 경제부총리 구걸 행보하지 마시라. 라는 얘기가 나왔다라는 언론 보도가 나왔던 청와대는 거거든요. 부인했습니다. 청와대는 네. 부인했습니다. 네, 저는 그런 얘기가 나오지 않았기를 바랍니다만 그래도 어쨌든 청와대 내부든 지지층 외부든 모두 다 이 행보를 고깝지 않게 바라보는 시선이 존재하는 건 사실이죠. 알겠습니다. 자, 임방글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사사건건 플러스 오늘 두 번째 주제 보겠습니다.